네, 이번엔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오늘 일정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그리고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왕 기자님. 네. 오늘 이제 일정을 좀 짚어보면 육로를 통해서 들어왔다. 이거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경의선 육로인데 이것이 이제 가까이는 2016년 2월에 이제 개성공단이 전면 폐쇄되면서 사용되지 않았던 것이죠. 예. 이것이 다시 연결됐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북한의 반응 이런 것들이 가시화되는 그런 차원에서 북한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요 인사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잘 알려진 북한의 인사가 서울을 왔고 또 강릉에 가고 이런 모습을 경의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은 의미가 있고 그것보다 더 길게 나간다면 예. 사실은 조금 아까 우리 리포트에서 봤지만 그 군사분계선 MDL이라고 하죠. 군사분계선 경의선 MDL을 노무현 대통령이 건너갔다가 나온 게 2007년 10월의 일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정권이 교체가 됐죠. 이제 2008년 2월부터 정권이 교체가 됐는데 보수적인 정권이 들어서서 북한하고 관계가 비교적 좀 긴장 쪽이 더 많았던 것이죠. 그게 9년이 간 것이죠. 어떻게 보면 9년 만에 다시 경의선 육로가 다시 2007년의 분위기로 돌아가는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현성월 단장의 경의선 육로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육로를 통한 방남 자체에도 상당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지만 그 내려온 사람이 또 현송월 단장이기 때문에 카메라 세례가 더 많이 이렇게 집중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송월 단장의 오늘 이제 모습이 표정 하나하나 다 이슈가 됐는데 말을 상당히 아끼더라고요. 예, 예. 말을 아껴서 어떻게 보면 좀 포토라인을 하나 만들어서 좀 목소리를 좀 들어보실 예. 수 있었는데 아마 그것마저도 남북 간에 포토라인을 만들지 않고 될수록 대화는 하지 말자. 그냥 중건만 하자 이렇게 예. 약속이 됐는지 포토라인에 안 세운 것이 좀 아쉬운 점이 있고 뭐 북경 갔을 때는 이렇게 기자들한테 자유스럽게 접근을 그러니까요. 했는데 우리가 좀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묘미를 발휘해서 좀 포토라인 한번 세워서 한마디라도 뭔가 들었으면 우리 국민들이 좀 궁금증을 들어주었지 예. 않았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현성월은 이제 그 MDL을 넘어오고 개성 그 막혔던 길을 넘어올 때까지 또 서울역에 올 때까지는 상당히 표정이 좀 굳어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표정이 풀리기 시작했는데 현성월 단장이 아마 많은 국제사회도 나가보고 예. 그랬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표정 보면은 옅은 미소를 짓긴 했는데 상당히 좀 긴장한 듯한 그런 분위기도 느껴졌어요. 네, 아주 그 MDL을 뭐 처음 넘어봤고 아마 CIQ도 처음 통과해 봤으니까 판문점에 지난번 나왔을 때하고는 상당히 표정이 달랐습니다. 예. 판문점 회담 대표로 나왔을 때는 상당히 상냥하게 웃었는데 오늘은 굳은 표정으로 들어오다가 이제 강릉 가는 뭐 KTX 안에서 좀 풀리기 시작했는지 그 다음부터 조금 엷은 미소를 띠기 시작했지만 어쨌든 목소리를 한 번도 내지 않았는데 내일쯤은 좀 목소리를 좀 들려주는 그런 궁금증을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왕선택 기자, 뭐 네. 이렇게 워낙에 화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여론도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단절됐던 9년을 극복하는 큰 의미가 있다 이런 시각도 있지만 국빈급 경호 너무 언론이 좀 집중적 보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시각도 많더라고요. 사실입니다. 예. 뭐 그 와중에 이제 YTN도 역시 이제 가장 예. 관심을 갖고 보도를 하는데 뭐 지금 현성월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예. 남북 관계라고 하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지금 이 방문이 앞으로 굉장히 큰 물꼬의 변화를 보여주는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것이 이제 부정적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나 이제 또 북한이나 또 주변국에서 잘만 해준다면 예. 지금 이 현송월의 방문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방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에 남북 간에 굉장히 안 좋았던 상황 속에서 현송월의 표정이라든가 혹시라도 내일 정도에 무슨 발언이라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관심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도한 취재 또 과도한 보도 이것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의 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급으로 지금 예.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도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 사람의 표정, 이 사람의 말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오늘 입장에서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도리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일단 뭐 내일은 서울 일정을 또 소화해서 언론의 관심이 내일도 계속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소장님? 북한에서도요.
이렇게 언론의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송호를 선택한 거 아닐까요? 단장으로? 아마 그런 예. 목적이 뭐 절반쯤은 되지 않겠는가. 현송월이라는 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신임을 받는 예. 그 말하자면 문화예술 분야의 상당히 고위층 아니겠습니까?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이고 문화예술 분야에 아마 제 상이라고 하는 사람마저도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이 됐는지 그 정도로 지금 알려지지 않았는데 저 현송월은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이니까 우리로 보면 뭐 거의 차관급에 가까운 인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북경 회군이라는 또 혁혁한 북한도 예. 볼 때는 성과가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 국민들이 관심이 많고 이제 왕 기자님 말씀한 대로 이제 이 첫 단추를 끼우는 거니까 예. 저 사람이 와서 잘해야 다음 단계로 계속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로부터 관심이 많고 또 연예인인 데로부터 이제 상당히 그 표정 관리를 잘하는 편인데 예. 항상 군중을 대상하다 보니까 표정 관리를 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MD를 넘어올 때부터 서울에 올 때까지 좀 경직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은 역시 북한 사람이구나. 과연 북한의 저런 스타급이 다른 나라의 웬만한 자유국가의 스타급이라면은 그렇게 경직되진 예. 않았을 텐데 별 수 없구나 이런 또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은 기자들이 무슨 질문을 해도 아주 옅은 미소만 보일 뿐 묵묵부답이었는데 내일은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좀 궁금해지긴 하는데 현송월 단장이 북한에서는 어느 정도 위치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지금 먼저 안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아주 정답일 것 같습니다. 예. 차관급으로 보면 혹시 비슷하지 차관급이요. 않을까? 예. 네, 이게 왜냐하면은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입니다. 예. 당 중앙위원회 이제 위원들이 이제 정위원들이 있고 이제 후보위원들이 몇 명 더 있는데 이 후보위원만 돼도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이제 정부 내각이라든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노동당의 당직이 더 중요하거든요. 예. 당이 먼저고 이제 정부가 그 뒤에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이라고 한다면 예. 뭐 쉽게 아주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차관급, 예. 차관급이라고 봐도 된다 이렇게 예. 봐야 되는데 이제 엘리트로서 오랫동안 큰 사람들은 뭐 차관급에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현송월 이분은 이제 예술인으로 크신 분이잖아요. 예, 그 성악가 출신이죠. 예. 가수인데 예. 가수 출신이 후보위원이 된 사례를 누군지 잘 모르는 거죠 지금. 이제 선전 선동 분야에서 북한에서 성공한 분들은 뭐 예. 부부장도 하고 부장도 하고 다 하는데 예술인으로 커서 후보위원이 됐다고 하는 것은 예. 뭐 예전에 듣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가수가 차관급 된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없습니다. 예. 가수나 뭐 영화 배우나 북한에서 이제 김정일 시대 상당히 예술인들이 대접받지 않았습니까? 대접받았지만 저 뭐 무슨 뭐 최고위원회 대의원이 됐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지만 저렇게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으로 당에 진입을 했다는 예. 것은 그야말로 당 국가 체계인 북한에서는 상당히 고위층이고 그렇기 예. 때문에 판문점 회담할 때도 오히려 단장에게는 수행원이 안 붙었지만 예. 이 부단장 차석 대표한테는 수행원이 와서 이렇게 챙겨줄 거 예. 챙겨주고 나가는 걸 보면은 현송월이 역시 비중이 있는 인사다 이런 걸 이제 과시한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사실 동계 올림픽 행사 지금 남북 간 얘기인데 예술단 공연을 어디서 하느냐 이게 본질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따지다 보면은 예. 야 이게 동계 올림픽인데 이게 남북 문제 특히 북한에 예. 너무 관심이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보도하는 입장에서 너무 이게 과도하게 되면은 혹시 체육계에 이제 그 동안에 많이 연구를 예. 했던 우리 선수들이라든가 이제 코치진들이라든가 그쪽 스포츠계 당국자들 예.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것은 전 세계 축제니까 스포츠인들의 축제니까 전 세계 스포츠맨들이 좀 더 실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납니다. 그래서 보도할 때 그런 예. 부분에서 꼭 균형감을 갖고 예. 체육 본질, 동계 그렇죠. 스포츠 본질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일단 얼마나 주인공은 우리 선수들이죠. 그렇죠. 예. 이제 각 선수들 중에 노력을 많이 하신 분들도 있고 어려운 처지에서 특히 한 사람들의 성공담이 언제나 스포츠 행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감동을 일으키는 이제 핵심 예. 포인트인데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좀 적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남북 분단이 된 나라라는 또 다른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예. 분단이 된 나라에서 지난해까지 이 핵무기를 뭐 쓰니 안 쓰니 뭐 미사일 실험을 하니 안 하니 뭐 전쟁이 나니 안 나니 이런 속에서 올림픽이 될까? 또 심지어 어떤 나라에서는 갈 수 없다. 저렇게 예. 불안한 나라에서 갈 수 없다. 전쟁이 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의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반전의 효과가 있어서 북한에 대한 관심이 가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어느 정도 일정이 나오고
또 어느 정도 관심이 간 다음에는 당연히 이 스포츠계 본격적인 선수들에 대한 관심, 예. 또 경기에 대한 관심은 당연히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북한에서 현송월이라는 카드를 내밀어서 상당히 좀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한 것 같은데 그렇죠. 워낙에 이제 김정은이 미디어 활용도가 아버지 세대와는 다르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예. 올림픽 때 김여정 카드를 쓸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아마 이게 깜짝 이벤트는 뭐 현송월로 시작해서 김여정으로 엔드하면 이게 예. 북한이 노리는 시나리오일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2014년 그 인천 아시안 게임 때 전혀 그때는 응원단이니 뭐 이걸 서로 초청하려다가 이게 그 펑크를 냈고 예. 북한이 그래서 안 했지만 마지막에 이제 김정은 전용기가 날라오고 김정은 경호원이 나타나고 빅3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역시 저렇게 이제 현송월로 일단 뭔가 좀 이렇게 크게 흥성거리니까 예. 뭐 그래서 제가 좀 농담으로 생각해 본 건 이설주가 아마 우리 YTN을 보다가 저 내가 갈 걸 왜 현송월에 가서 저렇게 예. 히트치나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고 그럼 또 음악단 선후배 사이 아닙니까? 그렇죠. 선후배 예. 사이죠. 예. 그러면 이제 김여정도 야 내가 가면 조금 더 하겠지 뭐 이런 계산을 할지는 예. 모르겠습니다만 뭐 강릉 비행장에 이제 갑자기 문을 열어라 우리 전용기가 내려간다. 예. 그러면 이제 김여정이가 타고 와서 아. 또 우리 펜시 부통령이 개막식에 올지 폐막식에 올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에게 우리 회담 좀 해보자, 북미 회담 좀 해보자 이런 파격적인 제안도 하고 또 뭐 지금 이방카의 파견도 미국이 예상하고 있으니까 뭐 이방카와 만난다면은 어떻게 보면 북미 간의 로열 패밀리끼리 뭐 하나의 그 예.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은 이제 모든 시나리오가 가능한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어쨌든 오늘 일정을 좀 보면은 황영조 체육관하고 강릉 아트센터를 봤는데 그렇습니다. 황영조 체육관은 거의 뭐 5분, 7분 요 정도밖에 네, 안 5분 받고 정도, 네. 강릉 아트센터는 상당히 오래 있었잖아요. 2시간, 근데 도착한 시간부터 나온 시간만 따지면 2시간 30분에 가깝고요. 예. 실제로 돌아본 시간도 2시간이 넘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아마도 강릉 아트센터에서 공연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예. 거의 뭐 99% 마음을 잡고 실질적인 그 기능 시험을 다 해본 것 같습니다. 음향이라든가 또 조명이라든가 기계 장치라든가 전기 장치라든가 예. 이런 것들을 아마 실험을 다 해본 것 같아요. 뭐 바깥에서 들을 때는 이제 우리 이제 현장 취재 기자들의 얘기를 따르면 바깥에서 음악 소리도 많이 나오고 뭐 줄였다 늘렸다 이런 예. 것들이 좀 들렸다고 하니까요. 아마 강릉에서는 별일이 없다면 강릉 아트센터로 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점검단이 와서 여러 가지 시설도 보고 그렇게 했을 텐데 삼재현 악단이 이제 공연을 할 장소를 둘러보는 거잖아요. 네. 삼재현 악단이 어떻습니까? 클래식을 주로 연주하나요? 과거에는 이제 주로 클래식을 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모란봉 악단이 이제 걸그룹이라면 삼전 악단은 클래식을 주로 예. 했고 그래서 그 이제 우리가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이제 그 미녀 거기도 이제 미녀 이 악사들이 전부 다 미녀로 그렇습니까? 구성이 되어 있고 예. 물론 남성도 있지만은 그 노래 내용 자체도 상당히 그 외국 음악이라든지 그러니까 과거에 김정일 시대 때만 해도 북한의 예술단이 외국 곡을 이렇게 무대에 올리는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뭐 띠르끼애니 무슨 뭐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런 명곡들을 상당히 많이 올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수준 높은 거의 정상급이죠 북한에서는. 이게 또 만수대 예술단 소속의 삼지연 악단을 지금 삼지연 관현악단으로 확대해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삼지연 악단이지만 거기에서 모란봉 악단이든 뭐 왕재산 경험악단이든 다 넣어서 부풀려서 한 140명으로 키워서 오기 때문에 노래도 많이 하고 그럴까요? 네, 물론 이 앞에 관현악만 하는 게 아니라 관현악 앞에 이제 남녀 가수들을 내세워서 노래를 많이 부르기 때문에 그런 종합 공연이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시설이 이제 노래라는 게 우리가 뭐 체육관이나 이런 데서 하면 또 많이 음향이 퍼져서 잘 들을 수가 없지만 적어도 우리 저 아트센터 정도면은 상당히 고급스럽게 잘 돼 있고 또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술이 전당이든 어디든 뭐 저런 시설 수준에서는 우리가 북한보다 훨씬 앞서니까 뭐 현송월이가 이렇게 투정을 부릴 만큼 그 뭐 만족을 못 줄 만큼 우리가 그 시설은 완벽하게 보장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시설도 잘 정비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제 네. 공연을 하면 아무래도 내용이 민감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좀 남북이 사전에 치밀하게 협의를 해야겠죠.
지금 그 부분을 열심히 아마 예. 협의를 할 겁니다. 이제 사전에 이제 노래 곡목까지도 이번 현송월의 박람 기간에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토론을 할 겁니다. 먼저 번에 실무 접촉 때는 세계 명곡과 민요를 중심으로 곡목을 구성한다. 예. 거기까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시간이 몇 시간을 할 건지 몇 분을 할 건지 하게 된다면 무슨 곡을 진짜로 할 건지 그리고 배경 화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요번에 정리를 하고 갔다가 돌아오면 그냥 그 상태에서 공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내일 일정도 좀 짚어볼까요? 내일은 네. 서울 어디 돌아보는 건가요? 지금 그 부분이 이제 통일부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도 물어보긴 하지만 예. 비공개 원칙이라고 해서 알 수가 없는데 예. 원칙적으로 이제 나와 있는 거는 서울의 공연 장소를 알아본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3군데 정도 보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다면 예술의 전당, 뭐 세종문화회관, 또 국립극장, 혹시라도 큰 곳을 원한다면 고척돔 이 정도를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 오늘 강릉 아트센터를 아주 자세히 봤습니다. 예. 근데 그것은 이제 1,000명 정도를 수용하는 실내 시설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서울 공연도 유사한 곳으로 간다면 대형 공연장보다는 좀 더 규모가 작은 실내 공연장을 원할 수 있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예. 그렇게 되면 고척돔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술의 전당이나 또 세종문화회관 중에서는 혹시라도 이제 그 예약 문제가 잘 될지 알 수가 그렇죠. 없어요. 공연 일정이 워낙에 빡빡하게 이제 있으니까. 빡빡하게 예. 있을 때 그걸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하고 싶겠죠. 양국 예. 정부 당국에서는 조정을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조정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럴 때 혹시라도 지금 예약한 쪽에서 그게 조정이 안 된다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거는 뭐 강제로 할 예. 수가 없으니까요. 어쨌든 남북실무협상의 의제가 지금 예술단 공연이 처음이었고 현송월 모란봉악단 단장을 사전점검단 단장으로 보낼 정도로 김정은의 이제 신임을 얻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원래 북한에서 뭐 예술 정치를 많이 내세우지만 김정은 시대에 좀 이게 더 부각되는 게 아닌가 그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예, 규모 면에서는 오히려 이제 좀 인원 집약적으로 축소되는 경향이 있죠. 모란봉악단과 같은 경우도 뭐 열 몇 명이 그렇게 예. 요란하게 배경 화면이나 음악 그 전자악기의 웅장함을 가지고 사실 하지 인원수는 많이 줄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만수대 예술단도 저 삼지연 악단 중심으로만 남았고 예. 나머지 뭐 피바다가 극단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좀 해산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규모는 적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악 정치 이런 것은 상당히 강조를 하기 때문에 지금 모란봉악단이 그 과정에서 이제 2009년에 등장을 했고 역시 또 거기에 이제 단장인 현송월이가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회에 오르고 전국예술인대회가 열렸는데 노동당 비서인 최태복이 옆에 바로 앉을 정도로 예. 음악인들을 이렇게 내세워주고 이런 면들은 뭐 김정은 시대에도 예. 사이즈만 적어줬을 뿐 그 힘이나 위력은 그대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어쨌든 이제 평창 올림픽 얼마 남지 않았고 남북 간의 네. 이제 합의도 상당히 좀 활기를 띠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네. IOC 회담에서도 이제 아이스하키 단일팀에 대해서는 마침표가 찍힌 거죠.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네, 중요한 부분들이 예. 어제 오늘 사이에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늘 사이에 다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된 상태에서 그냥 가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제 선수 종목이 이제 5개 세부 종목 알려진 대로 다 확정이 예. 됐다고 아까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설명을 했고요. 예. 아이스하키 팀 단일팀 만들고 북한 선수 12명 추가되는데 12명 중에서 매 경기마다 북한 선수 출전은 3명으로 제한한다. 그래서 매 경기마다 이제 북한 선수가 들어가긴 하는데 3명까지만 매 경기마다 들어간다. 예. 그다음에 매 경기 엔트리는 22명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장 입장 때 이제 태극기 문제 때문에 좀 문제가 그렇죠. 이제 논란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도 정리가 됐다고 예. 합니다. 그래서 입장할 때 주최국으로서 대형 태극기를 들고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다음에 그 깃발은 대회 기간 내내 개항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단복에 이름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이제 KOREA 코리아라는 게 이름이 빠지고 그렇죠. COR 코르라는 말만 들어가는 게 아니냐 예.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유니폼 단복에 코리아가 분명히 등에 박히고 다만
이제 어떤 세 글자로만 표현해야 되는 약칭을 사용할 때 네. 그때만 COR로 그게 표현한다. 불어식 표현인 거죠? 그렇죠. 그것은. 꼬레라고 꼬레, 하는 예. 그거를 COR로 표현한다.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좀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럼 하키팀이 메달 땄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단일팀이기 때문에 예. 우리 여성 하키팀이 메달을 따면 한반도기가 올라가고 아리랑이 주학이 됩니다. 아리랑이요. 그렇지만 이제 다른 모든 경기에서 우리 팀이 이기면 태극기가 올라가고 당연히 애국가가 올리고 혹시라도 북한이 되게 된다면 그것은 이제 인공기가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도종환 장관이 아무래도 기자들이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단일팀 논란에 대한 그 여론을 물어봤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종환 장관이 솔직한 심정을 또 밝혔죠. 네, 뭐 예. 밝히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우려가 많은데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뭐 대응이 있냐 예. 이렇게 이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우려와 관심을 앞으로 아이스하키 발전에 좀 더 많은 관심을 예. 쏟는 것으로 좀 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질문 중에 우리 선수들이 좀 희생을 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그 정확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일정 부분 우리 선수가 북한 선수 추가 투입으로 인해서 손해가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한 거고요. 예. 다만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평화와 화해와 협력이라고 하는 더 큰 부분도 있고 또 국민들이 여성 아이스하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해달라라고 하는 이제 캠페인을 펼치겠다. 예. 또 정부의 당국에서도 그런 부분에 노력하겠다라고 예. 이제 약속을 하는 것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해명이랄까 설득이랄까 하는 그런 뭐 모양새가 됐습니다. 예. 어쨌든 뭐 찬반 여론은 분명히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일단은 단일팀 하기로 했으면 남북 선수들의 손발이 잘 맞아야 될 텐데 도종환 장관도 이제 그래서 북한 선수들 빨리 좀 오는 쪽으로 일정을 이제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남북 선수들이 기존에 뭐 단일팀 사례도 있긴 하지만 조직력을 확보하는 게 좀 쉬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우리는 예. 22고 북한은 25이니까 우리가 분명히 앞서 있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감독도 바로 이제 그 점을 걱정을 하는데 북한 선수들이 아마 기술력은 분명히 우리보다 떨어질 겁니다. 예. 그러나 투지는 조금 더 앞설 수 있지 투지 않을까. 면에서, 예. 그러나 이제 이것이 팀워크이기 때문에 과연 투지만 앞선다고 되느냐. 기술과 투지와 이게 다 배합돼야 되겠어요. 예. 잘 되는데 뭐 북한 선수들을 이제 어차피 지금 단일팀으로 나가기로 했으니까 넣어줄 테고 또 응원단은 북한 응원단이 또 목소리가 높으니까 그 목소리에 좀 응원에선 좀 힘을 예, 보태는 응원에 좀 건가요? 힘을 예. 줘서 북한 응원단 뭐 230명에다가 또 저 조청년 응원단 250명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젊은이들이 많이 나가 응원하니까 어쨌든 이왕 이제 이렇게 된 바에는 아닌 게라 우리가 이제 잔치를 하는데 그 북한인 경우는 이제 자기 집에서 잔치를 열면은 잔치집에 손님이 많이 오니까 그 집안 식구들은 동네 그 타가소나 유치원에 가서 다 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손님이 좀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건데 이런 좋은 덕담으로 우리의 그 참 피땀 흘려 노력해온 선수들을 위로할 수는 없지만 예. 우리가 조금 더 양보해서 이 한반도의 평화나 통일이나 이런 걸 생각한다면 뭐 그렇게 우리가 호소해야지 그 사람들한테 뭐 어떤 위로의 말도 통하지 않는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저는 좀 궁금했던 게요. 이렇게 평창 올림픽이 남북이 이렇게 평화의 또 올림픽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고 상당히 좀 화제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북한 주민들도 이런 거 보도를 통해서 다 알고 있을까요? 글쎄 지금 뭐 현재 네. 진행되고 있는 남북 대화도 그저 필요에 따라서 약간만 보도하고 전체적인 걸 보도 안 하지 않습니까? 예. 현송월이가 저렇게 와서 지금 요란한 환영을 받고 예. 있고 이런 것들을 북한에 보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경기 진행 형태에서도 예. 뭐 북한 선수들이 이렇게 뭐 주력군이 될 수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응원단 모습이나 이런 것들은 일부 공개할 수는 있는데 신속하게 우리 언론처럼 그렇게 보도할 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워낙에 화제도 많이 되고 논란도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양 측면을 다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평화 올림픽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평창이 소외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산 뭐 전야제라는 얘기도 있고 문화제라는 그렇죠.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지금 확정이 된 건가요? 그 먼저 번에 차관급 실무 예. 접촉에서 이제 결정이 된 부분인데 이것이 전야제라고 하는 것은 약간 좀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금강산에서 이제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합동 문화 행사를 열자라고 하는 게 남과 북의 합의고 예. 시기는 1월 말에서 2월 초로 해서
그 2월 9일부터 시작하는 동계 올림픽의 어떤 뭐 과도하게 예. 주목을 받는 그런 부분은 좀 피해가는 쪽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합동 문화 행사식으로 이러면 진행되는 거군요. 제목은 합동 문화 행사라고 했는데 예.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인지는 모릅니다. 그게 아, 이제 예를 들어서 예. 뭐 공연이 될지 예. 뭐 문학 시낭송 행사가 될지 예전에 이제 남북 관계가 좀 좋았을 때는 예. 그 금강산 온정각 거기 이제 현대 문화센터에서 회관에서 뭐 여러 가지 문화 행사를 많이 했거든요. 예. 그 중에서 무엇을 할지는 이번에 우리 선발대가 가서 좀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만 그것은 전야제 개념이라고 보는 그러니까 것은 개막 전날하는 게 아니군요. 아닙니다. 그것이 예. 아니고 현재까지 합의된 것은 1월 말에서 2월 초에 적당한 시점에서 하루를 같이 기념해서 그곳에서 나름대로 올림픽을 기념하는 행사를 해보자. 그렇기 때문에 예. 뭐 평창 동계 올림픽의 스포트라이트를 그쪽으로 빼낸다라고 하는 것은 예. 제가 볼 때는 좀 과도한 걱정이 아닐까 예.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뭐 금강산 관광재계의 디딤돌 역할로 하는 것이냐 뭐 이런 시각도 있던데 그것은 어떤 건가요? 아무래도 금강산 이름이 나오고 금강산에서 하고 또 북한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기회가 나면은 좀 하고 싶어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자연스럽다 하겠지만 예. 지금 국제사회 대북 제재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보통 엄중한 문제가 아닙니다. 1년 전, 2년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하던 북한에 대한 석유 금지가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 우리 정부가 그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분위기를 무시하고 예. 금강산 재개 문제를 섣불리 먼저 꺼낸다. 제가 관찰한 바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또 한 가지 남북 간의 합의 사항이 이제 마식령 스키장에서 공동 훈련하는 부분인데 네. 공동 훈련하는 것은 취지는 좋지만 마식령 스키장 장소 자체가 너무 좀 김정은 체제 선전장 아니냐 이런 또 비판의 그렇죠. 시각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북한 내에서는 마식령 스키장 하면 어떤 장소입니까? 글쎄 그건 뭐 일반인들은 거의 잘 모르고 아, 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치적이고 그 군부대와 우린 학생들까지 동원해서 그야말로 빠른 시간에 완성한 스키장 아닙니까? 예.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자기가 스위스에 유학할 때 스키를 많이 탔으니까 아마 우리도 스키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잘 만들었는데 뭐 북한에 그 스키 인구가 많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 간다고 할 때 이 그 위치가 원산과 거의 나란히 있는 강원도 법동군의 그 마식령 스키장이 위치가 돼 있습니다. 이 예. 금강산보다 훨씬 북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북한 깊숙이 우리 사람들이 가는 건 좋은 일이고 문제는 이제 그래서 갈마 비행장에 원산 비행장에 비행기를 내려서 거기서 이제 스키장으로 간다는 건데 뭐 이런 면에서 북한 깊숙이 들어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알리는 건 좋은 일이지만 거기서 또 뭐 스키도 이제 국가대표가 아니고 상비군들이 와서 탄다는데 뭐 우리는 상비군 선수들이 많고 멋지게 탈 수 있지만 과연 북한에서 우리 숫자만큼 우리가 뭐 한 40명 간다. 예. 북한에 지금 몇 명이 폼나게 타는 게 가끔 그 지금 자료 영상에 나오고 있지만 예. 북한에 그렇게 스키 인구가 많지는 않습니다. 아. 또 저 삼지연이나 뭐 북쪽에는 스키장이 몇 개 있고 스키 즐기는 주민이 거의 없죠. 없군요. 없고 예. 이제 북쪽 지방에서 하나의 그냥 동계 스포츠로서 즐기긴 하지만 예. 그 스키라는 게 일종의 좀 귀족 운동 아니겠습니까? 복장이나 스키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아야 되고 그런데 아직 북한이 그게 대중화돼 있질 않기 때문에 아마 상비군이 우리가 갔을 때 북한이 얼마만큼 숫자가 나올지 그것도 관심거리입니다. 예. 어쨌든 북한은 항상 이렇게 이제 중요한 일정이 있을 때마다 양면 전술을 쓰기 때문에 이번에도 북한이 뭐 현송월이 오는 날짜를 갑자기 바꾸거나 이러면서 상당히 좀 혼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오늘 현송월에 관심을 가진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왜 갑자기 하루 일정을 그러니까요. 연기를 했느냐 예. 이런 것을 좀 물어보고 싶고 또 답을 듣고 싶었는데 예. 그 점에 대해서 뭐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뭐 북한 매체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근에 북한이 제기한 불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불만들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불만을 표명하는 그런 쪽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은 있겠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지만 과거에 보면 북한이 전혀 그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예. 의도와 전략에 의해서 한 것처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뭐 특별한 이유가 없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굳이 이제 분석을 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높이 평가한 게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북한 매체들이 아주 그냥 격렬하게 예. 가을 뻐꾸기라 그랬잖아요. 가을 뻐꾸기 예. 뭐 온갖 종류의 그 나쁜 말을 동원을 해가지고 예. 이제 욕을 하고 있고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제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20개국 외무부 장관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문제를 이제 같이 이제 하는 그런 예. 상황에서 제재를 또 이제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발언을 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강력하게 예. 반대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남쪽의 여러 이제 보수 언론이라고 이제 북한 매체들이 표현을 하는데 보수 언론들이 남북 회담이라든가 이런 모든 상황을 악질적으로 이제 보도를 한다. 예. 이래가지고 우리 정부 당국이 여론 관리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론 관리를 제대로 하라라고 하는 그런 또 불만을 예. 또 계속 제기해 왔습니다. 그런 것 중에 예. 어느 하나가 어제 일정 변경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는 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조선중앙TV에서 그때 뭐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론 관리 못하면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잔치상이 제사상 될 줄 알아라. 이런 또 협박성 얘기까지 했는데 북한이 남측 여론 본다면 어떤 걸까요? 물론 뭐 보수 언론도 보겠지만 뭐 인터넷에 댓글 이런 것도 다 보나요? 어떻게 글쎄 아마 뭐 댓글까지는 김정은 위원장한테 보고가 안 되니까 예. 문제는 이제 현송월 문제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잘 설명해 주셨지만은 아마 그 뭐 연문설 이런 것을 아마 북한이 상당히 분노하는 것 같기도 예. 하고 그것도 이제 그동안 보고가 안 되다가 아마 보고가 돼서 뭐 좀 김정은 위원장이 화냈을 수도 예. 있다. 그런 건 뭐 제가 볼 땐 그렇게 중요한 일 같지는 않고 어쨌든 지금 북한도 우리도 이제 잘해보자 이렇게 지금 성의를 보이고 있고 사실 과거 2000년 6.15 정상회담이 최초로 열릴 때는 우리 이제 언론 매체에 뭐 북한에서 온 탈북민들이 등장하면 북한이 바로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탈북민들이 언론에 못 나왔는데 지금 예. 이렇게 뭐 YTN이나 뭐 여러 채널에 나와서 말해도 북한이 투집을 안 잡는 거 보면 예. 역시 분위기는 좀 좋은 쪽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가 원활하게 일정이 잘 이루어지고 북한이 지금 분위기대로만 간다면 어떻게 보면 평창 이후 북한이 좀 대화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또 긍정적인 전망도 있던데요. 당연히 예. 북한의 목표도 그렇고 우리의 예. 목표도 그렇고 미국의 목표도 대화 국면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예. 다만 이제 대화의 색깔과 방향이 다른 것이죠. 북한이 원하는 대화는 핵 보유국을 인정한 상태에서 경제 지원을 받고 제재를 예. 푸는 게 이제 북한이 말하는 대화의 내용이고 이제 우리나 또 우리와 이제 미국도 약간의 결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굉장히 비슷한데 우리 쪽에서는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대화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대화도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이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이고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는 일부는 뭐 약간 유동성은 있지만 예. 우리도 비핵화는 뭐 포기할 수 없는 가치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는 현재로서는 참 예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예. 봐야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평창 올림픽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북한 관련 화제들이 상당히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데 또 이제 평창 올림픽 잘 치러지려면 평창 올림픽의 또 본질을 또 놓쳐서는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도 듭니다. 안찬일 세계북한 연구센터 소장,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